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한번 볼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 아이고 세상에. 우리 제작진이 백성 변호사님 제목 잘못 따랐어요. 그냥 고향에 1억 줬다 이런 거겠죠? 아닙니다. 진짜 고향 사람들에게 거의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을 한 겁니다. 세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 전남 순천 운평리 출신인데 그 마을에는 지금 한 280여 가구가 있습니다. 네. 그 280가구에 그러니까 고향 고기에 아이고 마을 사람들 위해서 뭘 하나 줘 줬거나 뭐 1억을 기부한 게 아니라 모든 가구에 돈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보면 어떤 집은 2,600만 원 주고 어떤 집은 9,020만 원 주고 이제 이게 세금 공제한 거니까 세금 공제 전이면 9,020만 원이면 최대 1억까지 지급을 한 건데 마을에 오래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드리고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조금 주고 와. 그래서 모든 저 주민 280여 가구에 전부 2,600만 원에서 9,020만 원까지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주민 280여 가구인데 글쎄요. 280명인지 280여 가구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280여 가구래요. 가구 수가. 280여 가구니까 한 가구당 혹시라도 뭐 홀로 계신 어른도 있지만 부부가 계신 가구도 있다 치면 와, 이 사람 수로 치면 280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전현평론가님 한두 명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을 저하고 아 이분들 너무 좋겠다. 도대체 왜? 라고 우리도 궁금했거든요. 네. 자, 두 자로 이야기됩니다. 고향입니다. 그 지금 부영그룹 관계자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요. 네. 이중근 회장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고향에 부자 났다고 무슨 소용이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 심리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고향에서 큰 부자 나면 좋죠.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딱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헤아리시고 살아오면서 인연이 되었던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고향 사랑 경력금을 통 크게 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사실 순천에서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순천의 동산초등학교, 순천의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여기서 그럼 고등학교도 순천에서 못 다니셨다고 해요. 너무 어려워서 서울에서 상경한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은 순천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순천에 부영초등학교를 세운 적은 있고요. 그래요? 이번에는 고향 분들이 받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만한 네. 이런 경력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중근 회장입니다. 부영그룹 회장인데 부영하면 여러분이 뭐 지금 화면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다 가다가 고개 약간만 들면 아파트 보면 부영 아파트 있어요. 그런 아파트로 일단 잘 알려진 그 부영그룹인데 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고향사랑 최대 1억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이 소식을 접한 고향분들은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나 좀 꼬집어봐 그러실까요 지금? 그럼요. 왜냐하면 보통 누가 이제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편의시설 같은 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기부하는 건 그렇죠. 들어보셨지만 뭐 다리 놔준다거나 그렇죠. 네, 네. 개개인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일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운평리 한 마을 이장님도 그러니까 1억 원 받으신 겁니다. 이제 증여세나 세금 빼고 9,020만 원 받으신 분이 어머. 지난해 말부터 부영그룹 측에서 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작업은 오래전부터 진행됐군요. 네, 아마 이 회장님께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신 것 같다. 아하. 이렇게 이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 고맙잖아요. 네. 고마운 사람들도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래서 6개 마을 대표 12명이 모여서 네. 이 이중근 회장에 대한 공덕비를 건립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실제 이제 증여받은 금액의 1%를 성금으로 내서 아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비석을 세우는 논의 중이랍니다. 야, 주민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것이지. 지금 공덕비 한번 세워보자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주민으로서는 공정할 만한. 저는 한 14년 정도 살았거든요. 1억인데 세금 떼고 한 1,200만 원 정도? 일시불로. 그분들은 이제 토박이죠. 거의 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도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거주지가 여기가 돼 있어도 여기서 실제로 상주를 안 하신 분들도 다 못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대놓고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요 직전에 고향을 떠나 이사 가신 분은 오메오메 환장하거나 지금 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신민석 기자님. 네, 지난 1일에는 그 동작구에 있는 공군 호텔에서 부영그룹이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무려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순수 기부보다는 약간 채무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중근 회장이 공군에서 군복무를 하셨는데 5년 동안 매끼 2인분씩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요? 그때 먹은 밥값을 꼭 갚아야겠다 이 생각을 아이고. 하셨다는데 이번에 100억 기부뿐만 아니라 계속 공군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래요? 계속 그때 밥값을 갚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부 활동을 해오셨고 네. 또 이제 그 순천 동산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미 동산초등학교의 남자 동창들에게는 전원에게 1억씩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머. 여성 동창들에게는 아직 돈을 기부하지 못했는데 그건 아직 그 명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하. 이거 역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순천중학교 동창들에게도 1억 원씩을 기부했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기부를 하는 와. 그러니까 뭐 동창들까지도 굉장히 동창이라고 다 친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 그 직계 가족 말고도 친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먼 친척들에게도 모두 이거 2년 전에 이미 1억에서 10억 원 정도씩을 다 이미 나눠줬다고 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세금 떼고 그 증여세 같은 거 다 세금 떼고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중근 회장은 돈이 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막 퍼주는 거야? 이러실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이중근 회장의 자산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근데 뭐 돈이 많다고 저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일단 이중근 회장이 그동안 기부했던 게 대략 현금만 한 1,500억. 그리고 이외에도 뭐 선물 세트, 공구 세트, 뭐 역사책 기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기부한 게 총 한 2,5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중근 회장의 사비 털어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부영그룹 측에선 지난 22일부터 순천에 사는 거 괜찮겠네요. 순천 지역 7,500여 세대 참치 세트, 어머. 공구 세트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야, 아 이게 그건가 봐요. 어머 참치 세트. 와, 신동선 교수님. 아니 이게 뭐냐면 직접 그 부영그룹에서 이 주민분들한테 참치 세트, 뭐 공구 세트 전달한 거 또 인증샷 이 SNS상에 막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가져왔는데 신동선 교수님 보실 때 어제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돈이 많다고 다 저렇게 넉넉하게 주변 분들한테 인심 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돈이 저는 그 관내에서 그 형사 생활할 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 못 봤습니다. 돈을 더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돈을 더 모이려고 하고 더 아까워하고 아. 더 이렇게 좀 그런 것만 많이 봤는데 이렇게 통 크게 쓰는 회장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먼저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그런 거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이중근 회장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실 좋은 소식,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 살면서.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중근 회장 인생사의 오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과거에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 배임했다라는 혐의로 실제 법정 구속돼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요. 네. 2020년 8월경에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이제 확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수백억 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다가 네. 뭐 1심에서 뭐 수백 521억 정도 인정이 됐었고요. 2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고 횡령 일수나 배임 액수가 좀 줄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돼서 법정 구속되어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가명으로 이제 거론됐던 사유들이 이제 중법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의 점을 양형 사유로 이제 법원에서 가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이렇게 이제 사회 일부 환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자 이런 결심을 했던 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이중근 회장의 저 선한 마음마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자신이 한때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도 이런 선행에 바닥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의 선행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